넣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보시면 아주 깊이 들어가죠. 저희 이제 목젖에 완전 닿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코 쪽에 검사를 하고 목 쪽에 검사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만 검사를 한다거나 목만 검사를 하지 마시고, 이제 한 스틱을 가지고 목, 코를 같이 하는 게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우리가 목으로 검사하는 게 위험하다고들 하지만, 이 팁 자체가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또 충분히 이제 깊게 안 들어가게 되면 구역 반사나 허빈성 폐렴을 유발하는 구역 반사,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역질이라는 거죠. 웩 하는 이런 걸 줄일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한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의심이 가는데 자꾸 음성이 나온다. 그럴 때는 목, 코를 동시에 같이 검체를 채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목에 검체를 채취를 할 경우에는 검체 채취 한 20-30분 전에는 뭐 흡연을 한다든가 뭐 음식물을 먹는다든가 뭐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금하고, 한 20-30분 정도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은 뒤에 검체 채취를 하는데, 가볍게 기침을 한 2-3번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 모를 바이러스, 이제 안쪽에 있는 바이러스를 입 앞쪽으로 이제 끄집어내기 위한 행위죠. 이렇게 2-3번 기침을 해준 다음에, 면봉이 있으시면 이 면봉을 어떻게 너무 깊이 넣는 거는 이제 허빈성 폐렴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넣지 마시고, 입 천장을 따라서 입 천장, 그 구역질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충분히 넣어주시고, 그다음 뺨, 양쪽 뺨 이렇게요. 그다음에 혀 밑에, 이렇게. 그다음에 혓바닥, 이렇게 충분히 여러 군데를 해서 이 침이라고 하죠. 타액을 충분히 적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자면, 이건 이제 뭐 디스커스팅해서 나는 들고도 못하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코에 다시 한번 코의 점액을 채취를 하는 건데요. 코만 검사했을 때 그 정확도가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코에 별 증상이 없는데 코가 바짝 말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 안에 검체를 이 입구 쪽에 계속 하다 보면 별로 이렇게 점액이 없는 데서 이제 이걸 채취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럴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코를 충분히 푸는 거죠. 이렇게 뒤에 있는 바이러스가 비인강 쪽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여기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코를 가볍게 풀어서 이 바이러스들이 앞쪽으로 좀 올 수 있게 코를 푸는 거죠. 좀 이렇게 2-3차례 코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콧물이 앞으로 좀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채취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개를 쳐들지 말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면봉 끝이, 면봉 요 정도 끝이 들어갈 때는 면봉이 하나 정도 없어질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이래 어디로? 예,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평으로 해서 목젖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넣어주시는데, 만약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불편하고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하면은, 원래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니까 이걸 뭐 깊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쑥 집어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은 한 이 정도 한 2-3cm, 면봉 한 끝이 코 가운데 정도 느껴지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깊게는 넣지 말자. 한 2-3cm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목하고 코에 있는 타액과 콧물, 점액을 채취를 하면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에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코피가 잘 나는 사람들, 걸핏하면 코피가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코에 검사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하고 나서 코피도 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막 나는 코가 너무 무섭고 코에 대면은 막 심하게 재채기가 나고 뭐 코가 너무 막혀서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하기가 싫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목 쪽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하시면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보면
코가 정확하냐, 목이 정확하냐 이런 걸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때 또 달라요. 그때 다르고 얼마나 검체를 정확하게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코냐 목이냐 한 거지. 뭐 목이 더 잘 나오고 코가 잘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확률적인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바이러스 정확하게 의사들이 검사를 할 때는 코 쪽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서 목 쪽의 검체가 양성일 확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검체 채취를 타액을 정확하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사용 방법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오늘 한번 직접 제가 이 자리에서 검사를 제가 제 코나 목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이제 또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이 자가검사 키트의 양성률을 좀 높일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비욘디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는 어떻게? 항상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그래서 검사하기 전에 항상 코를 숨을 쉬어 봅니다. 어느 쪽이 더 뚫려 있는지.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뚫려 있네요. 지금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가벼운 운동 같은 걸 좀 해주면 좋죠. 예, 뭐 샤워를 한다든가 좀 뜀뛰기를 하든가 푸시업을 한다든가 좀 움직임을 가져가면 코가 좀 더 뚫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잘 뚫려 있는 코를 선택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하실 때 TV에 보면 여기 검사하는데 보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질병관리청에 보면 이런 식으로 코 안에 넣을 때 고개를 15도 제껴서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콧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비인 두는 여기거든요. 고개를 제껴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코 안의 점막 중에서 제일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는 곳하고 거리도 멀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여서 우리 이거 입천장 있잖아요. 입천장하고 맞닿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비인강에 닿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하면 위로 간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고개를 숙이는 거죠. 약간 한 15도 정도 숙입니다. 이 그림처럼 숙여서 코 가운데 칸막이 뼈가 있으시면 오른쪽 코, 자기 코 중에서 넓은 쪽을 택하는 거죠. 택해서 이렇게 해서 입천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젖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넣다 보면 뭐가 닿거든요. 근데 면봉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진 않아요. 바깥쪽은 좀 아프고 가운데 쪽으로 이 아래쪽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면 이게 좀 덜 아프거든요. 조금 아프고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보세요. 이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넣어서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제 해부학 부작을 잘 아니까 이렇게까지 넣을 수 있지만 환자분들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넣고 이걸 이제 한 10회 정도 돌린다고 하는데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독감 검사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굉장히 가볍게 하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충분히 이 안에 이제 그 면봉에서 그게 나오게 뭐가 나오게 이 검체 채취가 잘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충분히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짜주는 거죠. 예, 우리가 했더니 검체가 이 용액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굉장히 더러운 거죠.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검사할 때 그러고 증상이 심한 사람 남을 대신 해주게 되면 이 과정에서 굉장히 감염될 위험이 높아서 될 수 있으면 대신 누가 검사를 해줄 때는 굉장히 최고 수준의 방역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충분히 저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는데 한 두세 방울 정도를 여기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세 방울 정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이걸 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간혹 보면 이게 새는 경우가 많아서 지저분하게 여기 바깥으로 이 용액이 새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티슈 같은 걸 놓고 깨끗한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보통은 10분에서 15분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확인을 하려면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10분이 될지 20분쯤 될지 모르고 한 두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뭐 그거 하시면 한두 방울 더 떨어뜨리셔도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뜨리게 되면 바깥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죠. 자, 요렇게 검사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또 다른 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거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상당히 지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 제품을 사서 사용할 것 같아요. 이유가 이게 되게 길어요. 이 면봉이. 이런 것들이 좋죠, 사용하기에. 왜냐하면 깊이까지 넣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사용하기가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면봉을 잘 보시면 그 끝이 굉장히 가늘어요. 이쪽이. 되나 이런 게. 그래서 이거 자 어떻게 해요? 어느 쪽이 더 막히는 잘 뚫려 있는지 확인해 봐서 숨이 편한 쪽으로, 그리고 조금 움직여 주는 게 좋다 그랬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가늘고 좋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 들어갈 때 어떻게, 고개를 제끼면 위로 간다 그랬죠.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입천장 쪽을,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선을 따라서 가는 거죠. 이 선을 따라서 간다는 생각. 이렇게 들어간다는 생각.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코 점막은 가운데 칸막이 뼈가 있고 바깥쪽에 있으면 그 점막하고 바깥쪽 사이가 비어 있는 공간에 있으니까, 자, 넣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건 좀 덜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는데 구멍이 뭐가 딱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지만 좀 지나면 그게 뚫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거기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내 입천장을 따라서 간다. 내 목젖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면 뭐가 좀 막히고 하는 곳이 있으시면 약간 이걸 좀 딱딱하게 잡지 말고 스냅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넣어줍니다. 침을 한 번씩 삼키고, 숨은 코로 쉴 수도 있고 뭐 목으로 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긴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끝까지 들어가도 그렇게, 이 다음에 이제 목 끝에 닿으면 그 코 뒤쪽에 닿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깊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끝까지. 이게 나중에 보면 저희 이제 목젖에 완전 닿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이세요? 이 정도까지 들어가도 괜찮단 말이죠. 무서워서 못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쁘진 않다. 근데 급하게 쑥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천천히 들어가서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는 겁니다. 무섭긴 하지만, 근데 막 강제로 밀어 넣으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충분히 저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두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제가 3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이 한 줄밖에 안 나왔죠. 그럼 한 줄이니까 저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판독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아주 선명하게 첫 번째 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줄이 아주 희미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안 보고, 특히 나이가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노안이 많기 때문에 짧은 희미한 줄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도 10분 이상, 15분, 20분까지 충분히 기다려보고 하시고, 보실 때도 아주 희미하게,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눈을 뜨고 보라고 하는데, 이 희미하게 줄이 있는 경우 마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아주 거기에 미세한 선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검사 키트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그 다음에 이 자가검사 키트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최소한 2, 3일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더라도 바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나는 이제는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2, 3일 뒤에 증상이 나올 때 그때 검사하는 게 좋다. 그때 증상이 있고 2, 3일이 지나고 증상이 있고 검사를 했을 때 PCR도 음성이고, 이 신속항원 검사는 좀 신빙도가 낮지만 아까 제가 말하는 식으로 검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음성이면 그때는 좀 신빙도가 높아지겠죠. 이제 인후통이 심하고 기침이 나시는 게 환자분의 평소 패턴하고 다르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같이 접촉한 사람 중에 양성인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가검사 키트를 하시는데 24시간 간격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체 채취를 좀 목하고 코에서 조금 2개를 다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지금 검사하고 2시간 뒤에 또 검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한 24시간 텀을 두고 검사하시는 게 좋고, 단 급격한 증상의 변화가 올 때 열은 없었는데 갑자기 열이 확 난다. 오전에는 검사할 때는 목도 안 아프고 콧물도 없었는데 오후 되니까 갑자기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갑자기 증상이 확 올라온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는 거죠. 시간으로 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검사 키트를 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 언제 해야 될 건가? 그런 거 중요하다는 거죠. 자,